지난 6월 달에 제가 겪은 세 가지 경험이 하나의 주제하고 연결되는 게 있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6월 19일 날 퍼펙트 데이즈 언론 배급 시사회를 봤고요. 6월 20일 날 소설가 김은의 산문집 허송세월에 관련된 인터뷰 기사를 읽었고, 6월 22일 날은 제가 운영하는 갤러리 아팅이 위치한 홍제동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힙플레이스 성수동하고 비교하면서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 세 가지 경험은 모두 아날로그 문화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빈 벤저스 감독의 퍼펙트 데이즈, 영화 속에서 단종된 지 아주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즐겨 듣는 주인공이 나오길래 영화의 시대상이 1990년대 한 전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세트 테이프를 파는 숍이 현재 일본에서 실제 영업 중이래요. 그리고 주인공은 단골 헌책방에서 중고책을 읽고, 일 중간중간에는 디카가 아니라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현상 인화를 맡깁니다. 그리고 휴일에는 공중목욕탕하고 헌책방 선술집 이런 곳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카세트 테이프, 중고 종이책, 필름 카메라, 자전거 모두 아날로그 매체죠. 영화 포스터 중에는 카세트 테이프에 연필을 꽂아 놓은 장면이 있는데,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에 따라서 세대가 갈라지죠. 두 번째는 김은의 출간 인터뷰입니다. 기자에 따르면 김은이 답변을 연필로 쓴 종이를 팩스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은이 하는 말이, 몸이 글을 밀고 나가는 느낌이 없으면 단 한 줄도 쓰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알려진 대로 김은은 기계를 싫어해서 컴퓨터를 배울 의사가 없고 컴퓨터를 안 쓰죠. 그래서 아마 이번 신작 산문집도 김은이 6필로 쓴 원고지 더미를 출판사에 넘겨서 아마 출판사 관계자들이 타이핑해서 책을 냈을 겁니다. 세 번째는 홍제동. 성수동이 청년세대 특정성이 밴 힙플레이스라면 홍제동 정반대편에 있죠. 노년세대 특정성이 밴 동네가 홍제동이죠. 제가 이 동네를 매일 갤러리 때문에 출근을 하면서 묘한 감정적인 친밀감을 느끼는데요. 홍제동이 주는 친밀감은 거기를 오가는 무수한 노년층이 주는 질박한 인상에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홍제동을 굴리는 경제 동력이 아날로그적이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사업자 등록을 했겠지만 눈길을 끄는 간판을 걸지 않고 운영되는 상점이 많고, 크기가 작지 않은 재래시장이 운영되고 있고, 거대한 수요층을 움직이진 않지만 홍제동의 경제는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대 유행을 전파하고 선도하는 온라인 문화가 뿌리내리기 힘든 풍토가 홍제동인 것 같아요. 물론 이상의 홍제동에 대한 묘사는 홍제동 전체를 두고 말한 게 아니고, 제가 운영하는 갤러리가 위치한 인왕시장 주변부의 홍제동에 제한할 때 맞는 말이긴 하지만요. 주류가 되려면 매체 친화성을 갖춰야 된다. 제가 강연 자리건 아니면 누군가한테 조언을 하는 자리건 제가 자주 꺼내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다수가 쓰는 플랫폼에 있을 때 자기 결과물을 전파하고 공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용되는 디지털 매체에 역행하는 아날로그를 고집을 한다. 그것은 다수 결과는 다른 길로 인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미디어가 메시지다라는 익숙한 경구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LP나 턴테이블처럼 단종된 매체가 유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극소수 매니아한테 힙한 징표로서 소비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복고풍 유행을 만들지 몰라도 다수의 소비자를 움직이지 못하죠. 이런 구매체가 유행하는 건 어디까지나 희소가치를 자극을 해서 소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요. 그러면 음원 대신 카세트 테이프를 듣고, 전자책 대신 문고판 종이책을 읽고, 디카 대신 필름 카메라를 고집하면서 매체에 역행하는 영화 퍼펙트 데이즈의 주인공이나, 컴퓨터 대신 200자 원고지에 펜으로 글을 적는 소설가 김은이나, 유행과 동떨어진 홍제동이나, 이들이 갖고 있는 독자성과 차별성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반영구적인 수명, 그리고 무료 내지는 저렴한 가격이 아마 디지털 매체의 장점일 텐데, 이와는 달리 아날로그는 엄연한 유효기간이 있고, 시간이 흐르면 품질이 저하가 되죠. 이게 아날로그의 속성인데, 이런 아날로그의 속성은 세월이 감에 따라서 수명하고 기능이 떨어지는 인간의 수명하고 같은 점이 있습니다. 필름 사진이나 카세테이프나 아니면 종이책이 귀한 것도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몸소 체험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인간하고 아날로그의 운명이 유사하다는 거죠. 이 지점이 경제성과 편의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이 아날로그를 대체하지 못하는 협소하지만 분명한 영역 같아요. 아날로그의 미덕을 카세트 테이프를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설명하면 디지털 음원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든지 꺼내들 수가 있잖아요. 이거에 반해서 한정된 수명을 지니고 있고 카세트 테이프는, 그리고 늘어나고 테이프가 오래 들으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음질도 좀 떨어지죠. 하지만 이 카세트 테이프의 이런 한정적인 유한성 때문에 음악 청취에 대해서 좀 더 감사하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나 LP판은 물리적인 연장성을 지닌 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물에 대한 소유감까지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인용한 퍼펙트 데이즈나 김은의 그 원고지 글쓰기나 아니면 홍제동이나 이 세 가지 아날로그 미덕 가운데 제가 선뜻 공감이 가지 않았던 거는 사실 저한테는 김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현재 의사소통 플랫폼인 컴퓨터를 거부하고 종이 원고에다가 6P를 고집하는 건데, 이게 왠지 19세기 영국에서 유행했던 그 러다이트 운동, 기계 파괴 운동을 연상시켜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야 뭐 원고지에다 글을 쓰겠다라는 거야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의 자유니까 이건 남이 간섭할 일이 아니죠. 근데 변화된 매체를 마냥 거부하는 게 능사이긴 어렵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아날로그에 대해서 이렇게 상념을 영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제가 수십 년 동안 사다 모은 LP판이 집에 제법 있거든요. 근데 그걸 꺼내 듣지 않다가 이번 영상을 만드는 김에 턴테이블에 LP판을 올려봅니다.